이런 일이 있어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글로파에서는 이렇게 짜면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돌려보면은 요거는 대신 시뮬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PB1이 요건데 이 PB1을 아이고야 에러 났다. 이 GME는 에러가 좀 잘 나요. 아이고. 다시요. 돌려가지고 여기다 신호를 주면 3초 후에 램프 1이 켜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PLC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하면 미쯔비시는 이렇게 이제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옴노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옴노 PLC가 최근 게 옛날 건지 잘 모르겠고 최근 건 요 언어 규격을 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언어 규격이 있고요. 이렇게 짜는 규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둘 다 써요. 그러니까 LS 산전에서도 이런 타입으로 되는 PLC가 있고 이런 타입으로 되는 PLC가 있어요. LS 거는. 근데 그 저기 지멘스 PLC는 보통 이렇게 짜요. 이렇게 함수가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게 지멘스 PLC 계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미쯔비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타이머를 글로파는 아까 같이 이런 그 글로파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미쯔비시에서는 타이머를 이렇게 구현을 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T0면은 이게 T0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로컬 레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0라고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타이머는 앞에다 무조건 T자를 붙여요.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T자를 붙여요. 우리 그 C언어 프로그램 짤 때 멤버베이스 앞에다 N자 붙이잖아요. 핸들은 앞에다 H 붙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짜면은 나중에 변수 관리하거나 이 이름들 관리하는 게 구분이 되잖아요. 앞에만 딱 봐도. 만약에 이게 스위치에 관련된 거다. 그럼 앞에다 S자 붙이면 아 이게 스위치에 관련된 변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타이머에 관련된 변수들 앞에다 무조건 다 T자를 붙이는 습관을 제가 길들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타이머 뭐 1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나서 K10 할게요. 1초만 할게요. T 타이머 1 한 칸 띄우고 K10.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어드레스를 내가 T0라고 어드레스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참 로컬 레이블이 떠요. 로컬 레이블. 로컬 레이블로 넣겠다는 게. 근데 얘는 비트가 아니죠. 얘는 타이머잖아요. 비트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을 들어가 보시면 비트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타이머기 때문에 타이머에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처럼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타이머를 맨 끝에다가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졌는데 미쯔비시 이 작화 프로그램 그 LD 프로그램이 오른쪽으로 늘어나질 않아요. 이 엔드 라인이 오른쪽으로 안 늘어나서 여기서부터 다음 줄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K0라고. 근데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컴파일하면 날아가요.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다는 T타이머 1이라고 써줍니다. 고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을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자, 동작은 똑같은데 아까 우리 T0 썼었죠? 안 되시나? 컴파일 해보십시오.
컴파일을 Shift Alt F4. 실제로 Shift 컨트롤 F4 했더니 화면이 없어졌어요. 화면이 아예 없어졌어요? 아, 프로젝트 화면이. 그거 메인 하면 돼. 메인. 프로젝트는 있으신 것 같고. 여기 요거 위에 네. 요게 여기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요게. 근데 안 바꾸셨네? 바꿨었는데 날라갔는데? 에? 그래요? 잠깐만요. Shift 컨트롤 F4는 날라갔네. 아, 그대로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파일을 안 한 상태에서 네. 하면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세요. 에러 났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모드는 이게 박스가 끝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엔터 치고 이제 쓰시면 그냥 타이머만 쓸게요. 타이머 하나 띄우고 K10 엔터. 엔터 치시면 엔터가 빨라요. 그래서 네. 이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타이머 아까 할 때 다시 할게요. 타이머를 다를 건데 얘는 타이머예요. 비트 메모리가 아니라 K10이라고 했는데 엔터를 치면은 얘는 비트가 아니라 타이머로 줄 거잖아요. 이 점점점 들어가서 타이머를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타이머. 컴파일 하시고 다운로드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라인 상태잖아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건 온라인 상태라서 수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2를 누르셔서 이 하얀 색깔이 돼야지 수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프로그램 마저 하고 설명드릴게요. 요 지금 내용이 요 지금 요 쓰신 거는 다 요 순서대로 그림 순서대로입니다. 그리고 상관없어요. 아니다. 제가 그냥 타이머로 칠게요. 타이머하고 K10을 쓸 건데 엔터를 치면은 얘는 타이머로 쓸 거기 때문에 비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그 다음에 여기도 타이머. 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른 거는 컴파일에 미리 거의 시프트 할때 F예요. 이거 시프트 할때 F 누르면 변화가 되죠? 자, 똑같이 보고 라이트 해주시죠. 온라인에 라이트 PLC. 그래서 라이트를 하시면 PD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나요? 저기 이게 PBO는 쓰시면 돼요. PBO 쓰시면 되잖아요. 라이트.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사하시면서 까먹으셨구나. 이제 타이머로 하셨으니까 타이머로 볼까요? 자, 그리고 비트로 하셨네. 비트 안 하시면 타이머를 안 하시네. 그죠?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을 하면 돼요. 컴파일 하시죠. 컴파일을 하면 다시 나왔잖아요. 시프트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자동 레이블은 로컬 레이블은 아까 우리 M0에서 M8190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T0는 내가 임의로 부여를 어드레스를 내가 임의로 부여를 하는 거고 굳이 어드레스 내가 그 맨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쓰시면 돼요. 다 되었습니까? 라이팅 하셨습니까? 라이팅 하시면 스위치 똑같이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렌터가 켜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제대로 안 하신 거고 방금 전에 이거 타이머 만들 때 타이머로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바꾸냐면
아까 우리 시작이라는 값을 프로그램에서 썼었잖아요. 근데 로컬 레이블을 가보면 아까 시작은 0과 2를 저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트 메모리로 설정을 했던 거고요. 지금 타이머로 만들 거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메모리 상에서 타이머 형태로 메모리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다 이게 한 건데, 만들 때 실수로 해서 그냥 비트로 돼 있는 거 엔터를 쳐서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타이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실수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F7번 뭐 타이머 K10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타이머로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OK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요 타이머는 비트 메모리로 잡힌 거죠. 타이머 메모리로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을 가보면 타이머가 비트로 잡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 요 점점점 눌러가지고 여기서 타이머로 바꿔주셔도 된다고요. 네, 한번 잘못했어도 그냥 여기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지우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거 아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게 K10이 뭐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쓰비시에서는 미쓰비시 Q 시리즈에서는 상수를 다룰 때 앞에 K가 붙으면 10진수를 의미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이에요. 근데 16진수로 표시할 때는 앞에 H자를 붙여요. 그래서 H10하고 K10하고는 다른 값이죠. H10이면은 얼마죠? 16이죠? 얘는 이제 10진수로 따지면 16이고 얘는 10진수로 따지면 10이라고요. 16진수를 표기할 때는 앞에다 H를 붙이고 10진수를 표시할 때는 앞에 K를 붙이고 소수점을 다룰 때는 앞에다 2자를 붙입니다. 2, 1.2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앞에 2자를 붙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많이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페이지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진 상수는 K를 붙이고 16진 상수는 H를 붙이고 실수, 소수점은 2를 붙이고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K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이머라고 하고 K10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K10이 왜 1초냐? 이게 왜 1초냐? 이게 왜 1초냐? 이게 이제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요건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파라미터 다시 들어갑니다. 파라미터. 아이고, 뷰에 PLC 파라미터 들어가십니다. 요런 경우에요. 잘 보세요. 지금 컴파일 안 했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컴파일 안 돼 있죠? 근데 화면 넘어가려니까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컴파일 안 했으니까 안 했는데 파라미터 날라가기 전에 그냥 날라가면 이거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예스 한번 눌러보면 왔잖아요. 다시 가보면 아까 그 프로그램 없어졌죠? 제가 수정하던 거. 아까 제가 타이머라고 썼는데 그거 없어졌죠?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고 나서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아까 어느 분이 그랬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 저기 글로파나 얘네들은 안 그런데 얘네가 유독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파라미터를 들어가시면 PLC 시스템 들어가십니다. PLC 시스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까?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면 원래 디폴트 값에서 기본 값에서 수정을 하면은 요 위에 탭의 색깔이 바뀌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분홍색인데 이거 파란색이죠. 아까 요게 여러분들 메인 프로그램 집어넣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건 바뀐 거고 지금 요걸 이제 수정할 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려고 하는 건데, 요 밑에 보면은 타이머 리밋 세팅이라고 해서 로우 스피드가 100ms가 돼 있죠. 그죠? 100ms. 그래서 K10에다가 저 값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1초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렇게 1mm에서 1000mm까지 바꿀 수가 있죠. 여기 바꿀 수 있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파라미터 값을 1000이라고 해놓으면, 즉 1000ms라고 하면은 1초 타이머를 만들려면 K 1만 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디볼트 값으로는 일부러 100mm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그 시계에서 컨베이어 벨트 물류 시스템만 다루더라도 0.1초 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구분이 되겠죠. 1초는 너무 길죠. 그래서 디볼트 값이 이제 그 100ms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빠른 타이머를 쓸 것 같으면은 0.01ms까지 제어가 되는 타이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앞에다가 H자를 하나 붙여요. H 한 칸 띄우고 타이머 이렇게 쓰면 그건 이제 곱하기 10ms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로만 보세요, 로만. 여기에 1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10이라고 하는 게 1초 타이머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바꿀 일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속 타이머를 쓸 거다. 일단 눈에는 보여야 되니까 고속 타이머를 쓸 거다. 그러면 앞에다가 H자를 하나 붙이고요. 하이. H자를 하나 붙이고 타이머 뭐 10번 뭐 K 아까 10mm였으니까 100 하겠습니다. K 100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것도 비트가 아니라 이걸 타이머로. 그러고 F5번 타이머 10으라고 했나요? 타이머 10번으로 Y20 아니다 램프 1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 요것도 똑같이 1초 여기 지금 K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H자가 앞에 하나 붙었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파라미터에서 밑에 있는 고속 타이머의 파라미터를 적용을 받습니다. 앞에 H자를 하나 붙이면요. 그래서 K100하고 10하고 곱해서 얘도 1초 타이머. 해보세요. 동작시켜보세요. 좀 더 빨리 나갈까요? 쉽다 생각하시면 좀 빨리 나가고, 어차피 기본은 이게 다예요. A접점, B접점, 코일, 타이머, 카운터 배우면 기본 공정은 다 만들 수가 있어서 나머지는 이제 함수 공부하는 거야. 앞에 H는 하나 놓으셔야 돼요. 하나 띄우고 아무거나 쓰시고 타이머 12 같은 거 쓰시고 하나 띄우시고 K100 K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 타이머 쓰는 방법. 그러니까 파라미터에서 고속 타이머를 적용을 받을 것이냐, 저속 타이머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는 앞에 H자가 붙었냐, 붙지 않았느냐, 그 차이. 테스트 해보시면 PBO 눌러보면 1초에 똑같이 이렇게 켜진다. 여기 100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속 타이머 파라미터 값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그냥 딱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름이 타이머고 여기 타이머 10이잖아요. 이 타이머로 해야 돼. 컴파일 하시고 다시. H가 잠깐 띄시고. 거기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세요. 인서트 키가 삽입이고요. 보라색, 이 커서가 보라색이 되면 삽입이고요. 파란색이 되면 덮어쓰기예요. 네. 덮어쓰기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해요. 삽입하면 자꾸 늘어나서 안 좋아요. 이제 지금 K10이라고 하셨잖아요. 10이면은 얘는 고속 타이머가 아니고 그냥 일반 타이머 쓰신 거거든요. 컴파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타이머 제가 10번으로 바꿀게요. 타이머 10번 있네요?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컴파일이 된 게 밑에 제대로 된 거 보셔야 돼요. 그래요? 이제 H 타이머 10번. H 타이머 10번. 타이머 10번. 이된 거예요, 이제. 타이머 10번, 타이머 10번 됐죠? 10이 되죠. 컴파일을 두 번씩 해주셔야 돼요. 충돌나. 또, 보시면 똑같이 누르시면은 쫙 흘러요. 눌러도 지금 컴파일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똑같이 그렇죠?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질문 있으시면. 방금 전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앞에 잠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커서가 파란색이잖아요. 인서트 키를 한번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요건 삽입니다. 삽입 모드. 삽입 모드라서 좀 안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보라색으로 F7번을 눌러서 Y21을 쳤다. 그럼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이런 모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삽입 많이 안 쓰고요. 중간에 할 때 삽입은 하긴 하지만 많이 안 쓰고 이거를 인서트 키 다시 누르면은 덮어쓰기 모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덮어쓰기를 하면 그냥 여기에서 엔터 치고 Y20을 바꾸면 이렇게 그냥 바뀌죠. 덮어쓰기냐 삽입하기냐. 삽입하기 하면은 이렇게 간혹가다가 꼬이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삽입이 되니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는 인서트 키 잘 색깔을 보셔야 돼요.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저는 파란색으로 자주 합니다. 되었습니까? 자, 요게 이제 타이머 쓰는 방법이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지금 만들었는데 2047번이 왜 2047번이냐? 툴에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타이머가 64번부터 2047번까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당을 하는 영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47번부터 할당을 받은 겁니다. 되셨죠? 되었습니까? 자, 카운터 쓰는 방법. 카운터 쓰는 방법. 다 지우세요, 또. F2 쓰기 모드로 오신 다음에 다 지우고 푸시 버튼 하나만 놔두시고요. F7번 코일 다르시고. 시퀀스에서 카운터 써보셨어요? 시퀀스에서 카운터 쓰셨어요? 네, 똑같은 카운터입니다. 업카운터. 시도가 들어올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 C 제로. 카운터는 C가 붙습니다. C 제로. C 제로 한 칸 띄우고 몇 개 할까요? 3개. K3. C 제로 K3. C 제로 한 칸 띄우고 K3. F5번 C 제로. F7번 램프 1.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하신 다음에 라이팅. 자, 이렇게 되면은 푸시 버튼 1번을 3번 오버풀을 하면 카운터가 3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C0 점점이 ON이 되고, 그럼으로써 램프 1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컴파일 하시고 캔슬. 아웃이 안 돼. 7. C0 한 칸 띄우고, C0 한 칸 띄우시고, K3 엔터.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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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 엔터, F7, F7, F1, 램자만 찍으시고 방향키가 있어. 방향키를 하시는 게 편해요. 마우스로 손가지 마시고 이 램자 쓰시고 방향키하고 딱 고른 다음에 엔터. 네, 엔터 그냥 또 엔터. 오케이. 자꾸 마우스에 손 대시면 이게 느려요. 배만 속도가. 되도록이면 키보드상에서 끝내시는 걸로. 한번 켜지고 나서 네. 여기에는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가서 없는 데다가 F10번 누르시고 C0 K 여기도 F1 C0 여기는 F7번 랩 생각이 안 C0인데 스위치를 하나 둘셋 라이팅이 런을 안 하셨구나. 마지막에 yes no에서 아니요 누르셨어요. 나요. 한번. 네, 그래서 이제 CPU가 쓴 거예요. 네, 이건 방법이 어떻게 하냐? 온라인에 여기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를 눌러야 되는데 아니요 눌러서 그런 거고 현재 스탑이 되어 있는 거고 런으로 돌리시면 돼요.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번 눌러보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왔죠. 아까 이거 내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리는 거 지금 안 만들었어요. 이 코일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줄 내리는 거. 아, 시프트 있었죠. 네, 시프트 딜리트는 지우는 거. 램프가 지금 켜지고 끌 수가 없어요, 그죠? 그쵸? 카운터 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카운터를 리셋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0 값이 3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걸 꺼야 되든지 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를 써준다, 함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를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 자, F5번 PB2로 F8번 씁니다. F 처음이에요. F8번 PB2 해준 다음에 F8번 되셨어요? 명령어 리셋입니다. 리셋의 명령어 RST. 내가 RST 한 칸 띄고 C0 컴파일 라이팅 자, 라이팅 하셨으면 잠깐만 접으세요.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자,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급한 나머지 여기서 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탑인데 리모트로 PLC CPU를 런을 시킬 거냐. 근데 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CPU가 런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실수해서 엔터 치면 지금 현재 아니오가 선택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아니오를 만약에 눌렀어요. 아니오를 눌러서 OK를 했더니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 PLC를 보면 어떤 상태가 돼 있냐면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런에 불이 안 들어왔죠. 초점이 안 잡히네. 대략 불이 하나 모드만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런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연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여기서 스위치 올렸다 꺼도 뭐 되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현재 지금 온라인에 보시면 리모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런 돼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리모트 오퍼레이션을 가보시면 현재 CPU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 거는 스탑일 거고 여러분들 건 지금 런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런으로 안 돼 있을 경우에 스탑이 되어 있는 경우 런 하시고 실행하시면 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런 됐으니까 그래서 PB1을 3번 누르면 카운트 되는 숫자가 카운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까지 들어오고 카운터 켜져서 램프 1번 들어온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
리셋하는 거는 PB2를 누르면 C0 값이 0으로 바뀌면서 접점도 오프가 됩니다. 이 카운트 값이 프로그램을 없어도 그만큼 더 있는 거예요. 네. 얘는 리셋하면 날아가. 리셋하기 전까지. 네, 하드웨어 리셋하기 전까지 날아가. PB2가 안 나왔다고요? 안 썼다고요? PB2 연결은 다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라이트 하셨어요? 프로그램 바꾼 다음에 라이트 하셨어요? 아, T0 하셨잖아요. C0. 카운터를 리셋할 거잖아요. T가 아니라 C. F2 수정. F2. 네. 엔터. C0 엔터. 그러면 마우스에 손 대시면 느려요. 이거 엔터를 Shift Alt F4. Shift Alt F4. 두 손으로 그냥 확인 S. 한 번 더. 여기 안 돼서 한 번에 안 됐어. 라이트. 지금 3이잖아요. 3에서 지금 램프가 켜졌잖아요. PB2를 누르세요. 두 번째 스위치. 네, 그때 이제 리셋 해가지고 꺼졌죠. 되시죠? X1. 됐죠? 안 돼요? 시대로 Y20. 이거 C5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게 C5 되는 거 라이트 하셨어요? 보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라이팅 하면 라이팅 한 이렇게 쓰셔야 되는 얘기예요. 써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되잖아요.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이요. 질문. 지금 기본에서는 반 이상 다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쓰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타이머, 카운터, 에이전트, 피저트 이거 어떻게 조합해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지 기본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타이머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타이머는 2047개, 2048개, 카운터는 1024개 딱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더 나가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진도 속도를 구분을 짓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 조금 이제 빨라집니다. 기존에 했던 거 찌우고요. PB2를 누르면 두 번째는 PB2 작성하시고 F7번으로 시작 어드레스 하나 잡아주시고요. 기존에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되면 F7번 써서 램프 온 타이머를 쓸 거면 T 램프 온 K 0.5초 간격으로 온오프를 시킬 거기 때문에 K5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잘 따라오셔야 돼요. T 램프 온 신호가 들어오면 타이머를 또 돌릴 거예요. T 램프 2 온 K5 그 K5 하지 마시고 K10 하겠습니다. K10 죄송합니다. K10 복사해도 좋습니다.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K2 온 여기는 K3 온 다 타이머입니다.
지금 타이머만 하기 때문에 타이머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네. 저기 타이머 뭐라고 넣어야 되죠? 거기? T요? 네, 거기. 이거 T인데. 그냥 T.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타이머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앞에 제가 전 T자를 붙인 거라고. 아니 F7 누르고 거기를. T K10이라고 있는데. 네, K10. 이름 써주고 T 램프는 한 칸 띄고 K10.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T 아무거나 뭐 이게 이름 써주고 한 칸 띄우고 K10. 그런 다음에 OK를 누르면 타이머 비트하고 타이머 고르는 거 나오죠? 네, 거기서 타이머 다 전부 다. 얘도 타이머 전부 다 타이머. 그래서 컴파일하면 알아서 그 어드레스는 알아서 할당이 될 거고요. 지금 타이머 4개 쓴 거예요. 시키시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달기 전에 하드웨어부터 좀 결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분은 벌써 하셨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만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 램프를 우리 하나밖에 연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램프를 이게 한 가닥씩 더 Y21에서 램프 2번으로 Y22에서 램프 3번으로 Y23번에서 램프 4번으로 연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차례대로. 아까 처음에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출력 모듈은 여기 QY 10번 모듈입니다. QY 10번 모듈이 여기 출력 모듈 16점이고요. 그 옆에 있는 또 QI 10번 모듈이 3번 Y30부터 Y3F까지의 16점 모듈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셨어요? 네, 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냥 타이머를 온 시킨 것일 뿐인 거지 실제 램프랑 연결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여기다가 지금 위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T 램프 온 하고 F7번 램프 1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램프 2온 램프 3온 램프 4온 램프 2 램프 3 램프 4 이렇게 짜요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램프 달면 되지 않냐?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짭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짜도 좋고요. 이 밑에다 병렬로 해서 해도 좋고요. 돌려보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램프 1번, 2번, 3번, 4번이 순차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 하신 분들은. 점등 다 되시죠? PB2를 눌렀을 때 왜 다 꺼지는지도 이해 가시죠? 네. PB2 이게 순차적으로 아까 우리 온딜레이 타이머 특성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였는데 PB2 누르면 시작 오프되고 시작 오프되면 램프 온이 오프가 되는데 다 연달아져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연산적으로 오프 돼서 출력이 한 번에 나가니까 오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연산을 했지만 그 출력을 한 번에 내보내기 때문에 한 번에 꺼지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질문.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거죠. 여기다가 램프 1을 이렇게 달아도 되냐? 아, 됩니다. 이런 건 동작돼요. 근데 이렇게 보통 짜지 않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이제 PLC의 연산 방식을 스캔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스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스캔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통적인 릴레이 제어 방식을 그 고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자, 에러는 아닙니다. 에러는 아니고 밑에 결과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 하셔도 돼요. 밑에 나오면은 체킹 워닝 해가지고 더블 코일, 듀플리케이트드 코일, 그래서 이중 코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에러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워닝입니다. 워닝은 문제를 자각하고 있으면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문제를 자각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고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게 동작될까요? PB1 눌렀을 때 램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들어와야 되죠? 그럼 PB2 누르면요? 들어올까요? 그냥 저만 할게요. 라이팅 하겠습니다. 라이팅도 돼요. 아이고.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는 라이팅이 안 되는데 워닝은 라이팅이 됩니다. 라이팅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했고요. 그래서 제가 PB1을 누를 겁니다. 네, PB1 눌렀더니 안 켜져요. PB2 누르면 켜져요. 이유는 설명했고요, 제가. 매칭을 하셔야 돼요. 사이클을 그렇죠. 이제 사이클인데요. 뭐냐면 아까 PLC의 연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PB1을 눌렀어요. 그러면은 맨 첫 줄 연산할 때는 Y20에 1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줄 연산을 할 때는. 근데 두 번째 줄 연산할 때는요. PB2가 오프되어 있잖아요. 그럼 Y20이 오프되어 있죠. 그러면 최종값은 0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연산을 하는 중에는 1에서 0으로 바뀐 거고 실제 출력값 내보내는 거는 0만 내보낸 거죠. 이해하십니까? 실제 CPU에서 연산할 때는 1에서 0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출력을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출력을 내보내기 때문에 켜졌다 꺼지는 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이클 안에서 이제 그렇죠. 두번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워닝이잖아요. 내가 알고 쓰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쓰는 거면 이중 코일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일부러 저렇게 짜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이클 안에서 1 줬다 0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렇게 짜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PB2를 누르면 위에서는 0이었고 아래에서는 1이었으니까 켜진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중간에 코일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짧을 때는 여기 코일을 Y20을 썼어요. 램프 1번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썼는데 쓰다 보니까 램프 1을 또 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라인이 쭉 늘어나면 위에다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죠. 물론 찾기 해보면 되겠지만 근데 밑에다 이제 램프 1을 또 쓴 거예요. 모르고 컴파일하고 날렸는데 동작이 갑자기 안 되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력 접점을 밑으로 내립니다. 한쪽으로 몰아요. 그래야지 이중 코일을 쓸 그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서 그 출력 나가는 제품들은 밑으로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이 PLC의 연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스캔 방식이라는 것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캔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릴레이 제어가 즉 한 번에 읽어서 시스템 전체의 신호를 한 번에 읽어서 연산 다음 한 번에 내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따지면은 그냥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로세서 연산은 한 줄 하나 읽고 하나 내보내고 하나 읽고 하나 내보내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그램 짜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다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죠 처리들이. 하나 주고 하나 하고 그러니까 그림 따로 해서 내보내고 신호 따로 받고 이거면 안 되잖아요. 위성 신호 받고 계산하고 계산한 값을 지도 옆에 반영하고 반영한 값을 지도 화면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한 번에 다. 네. 그림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이중 코일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쓴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 짤 때 코일을 뒤쪽에다가 내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프로그램 짜놓은 거 아쉬우니까 프로젝트 저장하시고요. 세이브 에즈로 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저는 프로그램 날려서 저장 안 될 건데 여러분들 거는 프로그램 세이브 에즈해서 프로그램 세이브 안 해놓으면 프로그램 저장이 안 돼요. 물론 옵션에서 컴파일 할 때마다 저장이 되게끔 하는 옵션이 있는데 뭐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는 날라갑니다.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다가 폴더 하나 만드셔도 좋고 하나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우리 지금 아침에 한 거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저장하시고